베트남 지도를 보면 가장 먼저 독특한 모양이 눈에 들어옵니다. 나라 전체가 알파벳 S자 모양으로 가늘고 길게 뻗어 있습니다. 베트남 거리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도로의 진짜 주인은 자동차가 아니라 오토바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게 됩니다. 실제로 베트남에는 7,200만 대가 넘는 오토바이가 있어서 거의 모든 국민이 한 대씩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처음 온 여행객들에게 끊임없이 밀려드는 오토바이 행렬은 무척 혼란스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비결은 뛰거나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앞을 바라보며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걸어가면 됩니다. 물론 오토바이가 많다 보니 매일 겪는 교통체증과 공해, 그리고 소음 문제는 이 나라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작은 거울 하나와 접이식 의자, 그리고 이발기만 있으면 푸른 하늘 아래 멋진 미용실이 만들어집니다. 도로 소음 속에서 오래된 나무 그늘 아래 자리를 잡고 간단한 아침 식사 한 끼 가격으로 머리를 자르는 남성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서양의 많은 도시에서는 이것이 불법이겠지만 베트남에서는 일상적인 풍경입니다. 술 문화도 독특합니다. 복잡한 길거리 모퉁이에 플라스틱 의자를 놓고 앉아 시원한 맥주를 마시며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모습을 구경하고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호치민의 브이비엔 거리나 하노이의 타히엔 거리는 밤이 되면 거대한 야외 술집으로 변하며 누구도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솔직히 베트남 길거리에서 머리를 잘라보고 싶으신가요? 도전해보고 싶다면 yes, 아니라면 no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길거리나 인도에서 일어나는 일들 외에도 베트남 식탁 위에서 마주하게 되는 음식들은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만들 것입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별미 중 하나는 메콩강 삼각주 지역에서 나오는 코코넛 웜입니다. 이 통통하게 살이 오른 애벌레들은 코코넛 나무 안에서 자랍니다. 현지인들은 이것을 튀기거나 구워 먹고 가장 용기 있는 사람들은 피시 소스에 담가 날것으로 먹기도 합니다. 쫄깃한 식감과 고소한 맛이 특징이지만 그 비주얼은 쉽게 잊기 힘듭니다. 여행객들에게는 일종의 용기 테스트가 되곤 합니다. 외국인들을 놀라게 하는 또 다른 음식은 선지 요리입니다. 전통적으로 오리나 돼지에 피해 다진 고기, 당콩, 허브를 섞어 만드는데 현지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달콤하고 짭조름한 맛을 냅니다. 그리고 발로트라고 불리는 부화 직전에 오리알이 있습니다. 소금, 생강, 허브와 함께 먹으며 영양이 매우 풍부한 음식으로 여겨집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보기 불편한 모습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대대로 내려오는 영양 가득한 편안한 음식입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음식에 도전해보고 싶으신가요? 코코넛 웜, 선지 요리, 발로트 중에서 골라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알림 설정과 공유, 그리고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되며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54개의 공식 소수 민족이 살고 있는 베트남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아주 독특한 풍습들이 가득합니다. 몽족 사이에는 신부 납치라는 관습이 있습니다. 두 젊은이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기로 합의하면 남자가 여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여자가 그 집에 머물기로 결정하고 양가 가족이 동의하면 결혼식이 열립니다. 하지만 여자가 원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떠날 수 있으며 아무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어떤 소수 민족은 결혼식을 며칠 동안 계속되는 축제로 치릅니다. 예를 들어 레드자오족은 춤과 노래, 복잡한 의식으로 가득 찬 결혼식을 며칠씩 진행합니다. 흥미롭게도 일부 부족에서는 여성이 먼저 청혼을 하고 결혼 후에 남편이 아내의 집으로 들어가 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계 사회 전통은 아시아 전역에서 보기 드물지만 베트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굳건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장례 문화에서도 놀라운 부분이 발견됩니다. 로로족과 따이족은 죽은 이에게 음식을 먹이는 풍습이 있어서 영혼이 아직 곁에 있는 것처럼 고인에게 음식을 권합니다. 한이족은 고인의 모습을 본뜬 나무 조각상을 만들고 그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연결고리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통이 사람들을 과거와 연결해준다면 커피라는 또 다른 문화는 베트남 사람들의 미래를 깨워줍니다. 많은 나라에서 커피는 그저 아침에 마시는 음료일 뿐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 커피는 하나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 나라는 전 세계 로부스타 공급량의 거의 40%를 생산하는 세계 2위의 커피 수출국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커피를 재배하는데 그치지 않고 새롭게 재창조해냅니다. 대표적인 것이 카페스어다로 불리는 아이스 연유 커피입니다. 핀이라는 필터로 진하게 내린 커피에 달콤한 연유와 얼음을 넣은 이 커피는 CNN이 선정한 세계 최고의 커피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또한 달걀 노른자와 설탕, 커피를 부드럽게 섞어 만든 에그 커피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죽기 전에 꼭 마셔봐야 할 음료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에그 커피를 마셔보고 싶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6을 남겨주세요. 특정 지역에서는 소금 커피나 코코넛 커피처럼 특이해 보이지만 달콤함과 풍부한 맛의 조화로 여행객들을 놀라게 하는 커피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커피 문화의 정점에는 사양 고양이가 소화시켜 배출한 원두로 만든 루악 커피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 중 하나로 베트남을 전 세계 커피 애호가들 사이에서 유명하게 만든 사치품입니다. 100g에 대략 100달러 정도 합니다. 커피에 대한 열정이 이토록 뜨겁다면 축구 경기가 열릴 때 나라 전체가 어떻게 변할지 상상해 보세요.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이 경기를 치르는 날이면 나라 전체가 멈추는 것 같습니다. 상점들은 문을 일찍 닫고 가족들은 TV 앞에 모여 앉으며 바쁜 길거리 상인들까지 화면을 설치해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이곳에서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모든 도시와 마을을 휩쓰는 감정의 파도입니다. 국제대회 기간에는 사람들이 빨간 옷을 입고 국기를 흔들며 목청껏 소리를 지르며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수천 대의 오토바이가 함께 퍼레이드를 벌이며 내뿜는 경적 소리는 거대한 승리의 함성으로 뒤섞입니다. 그 자부심은 상상 이상입니다. 국가대표팀의 승리는 몇 년 동안 기억되고 패배는 가족의 슬픔처럼 깊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점은 연대감입니다. 평소라면 서로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을 사람들이 갑자기 나란히 서서 함께 응원하고 웃고 눈물을 흘립니다. 세계 많은 곳에서 근무 시간 중간에 낮잠을 자는 것은 게으른 행동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건강에 좋은 습관으로 여겨집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면 사무실, 학교, 상점들은 고요한 침묵에 잠깁니다. 직원들은 돗자리를 펴고 눕거나 의자에 기대고 혹은 바닥에 몸을 웅크린 채 짧은 휴식을 취합니다. 이 짧은 낮잠은 에너지를 충전하고 집중력을 높여 남은 하루를 보낼 힘을 줍니다. 이러한 습관은 문화적 배경뿐만 아니라 과학적 근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짧은 낮잠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장 건강을 돕는다고 하며 낮잠 전통이 강한 국가들은 쉬지 않고 일하는 국가들에 비해 심장 관련 위험이 더 낮게 나타납니다. 이 낮잠 문화가 실용적인 면에서 외국인들을 놀라게 한다면 다음으로 소개할 문화는 길거리에서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베트남 사람들의 특별한 의상입니다. 사람들이 시장에 가거나 거리 노점에서 음식을 만들고 친구를 만날 때 잠옷을 입고 다니는 모습은 베트남에서 흔한 풍경입니다. 화려한 무늬의 면 잠옷에 긴 소매와 통 넓은 바지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베트남의 일상적인 패션입니다. 처음 방문한 외국인들에게는 다소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덥고 습한 기후를 생각하면 이보다 더 합리적인 옷차림은 없습니다. 잠옷은 가볍고 통풍이 잘 되며 편안하고 실용적입니다. 강한 햇볕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고 긴 하루를 보낸 뒤 빨래하기도 쉽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너무 편해 보이거나 상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곳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입니다. 거리를 걷는 모습이 남다른 만큼 베트남의 고속도로를 달릴 때 특히 야간 여행을 시작하면 경험은 더 색다르게 다가옵니다. 여행객들에게 가장 놀라운 경험 중 하나는 슬리퍼 버스입니다. 일반적인 좌석 대신 2층 구조의 좁은 침대가 버스 안에 줄지어 있습니다. 승객들은 버스가 상일과 시골길, 그리고 해안가를 달리는 동안 편안하게 누워서 이동합니다. 여러 지방을 거치는 장거리 여행도 20달러 정도면 충분하며 하룻밤 숙박비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물론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에어컨이 매우 세게 틀어져 있어서 담요나 겉옷을 챙기는 것이 필수입니다. 덩치가 큰 사람에게는 공간이 조금 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에서 깨어나 전혀 새로운 도시에 도착하는 경험은 여행에서 잊지 못할 추억이 됩니다. 버스가 사람들을 전국 곳곳으로 실어 나르는 동안 또 다른 베트남의 매력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름다움과 강인함을 겸비한 베트남 여성들입니다.
수세기 동안 베트남 여성들은 외모뿐만 아니라 우아함과 회복 탄력성, 그리고 강인함으로 존경받아 왔습니다. 외적으로는 자연스러운 기품과 매끄러운 피부, 그리고 따뜻함과 신비로움을 동시에 간직한 눈빛과 부드러운 미소가 돋보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아름다움은 겉모습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일상 속에서 자신을 대하는 태도와 몸가짐에 잘 드러납니다. 바쁜 시장을 지나가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은은한 우아함이 묻어납니다. 국제적인 평가에서도 베트남 여성들은 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 중 하나로 자주 언급됩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진짜 놀라는 점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입니다. 어떤 순간에는 베트남의 전통 의상인 아오자이를 입고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뽐내다가도 다른 순간에는 비즈니스 회의를 주도하고 회사를 운영하며 협상을 이끌어갑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여성 경영진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전체 기업의 약 40%가 여성에 의해 운영되며 이는 세계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문화적으로 충성심과 내면의 깊이는 매우 소중하게 여겨지는 가치입니다. 관계 속에서 베트남 여성들은 가족에 대한 헌신과 빠르게 현대화되는 사회에서 전통을 지키며 새로운 기회를 잡는 능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동시에 젊은 세대는 세계적인 흐름을 받아들이고 다문화적인 관계를 탐색하며 틴더나 데이트 나우 같은 앱을 활용해 전 세계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런 개방성과 진실함이 섞여 있어서 외국인들에게도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갑니다. 베트남 여성들의 이미지는 강인함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랜 전쟁과 재건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항상 가정과 공동체의 중심을 지켜왔으며 집안을 넘어선 수많은 책임을 짊어져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한 강인함은 비즈니스와 교육, 그리고 정치와 일상생활, 곳곳에서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숨겨진 경이로움을 간직하고 있듯이 이 땅 자체에도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굴이라는 신비로운 자연의 선물이 숨어 있습니다. 2005년에 발견된 선둥 동굴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폭락해방 국립공원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동굴은 길이가 9km가 넘으며 내부에는 40층짜리 건물이 들어갈 만큼 거대한 공간이 있습니다. 동굴 안으로 들어가면 80m가 넘는 석순들이 거대한 고층 빌딩처럼 솟아 있습니다. 넓은 통로를 걷다 보면 동굴을 탐험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다른 행성에 발을 디딘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동굴 내부에는 그들만의 정글과 강, 그리고 고유한 기후를 가진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가 숨겨져 있습니다. 석회암 천장의 구멍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면 나무가 자라고 구름까지 형성됩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상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은 희귀한 동식물이 이곳에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수백만 년 동안 고요 속에 보존된 잃어버린 세계를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선둥 동굴이 만들어진 과정도 무척 흥미롭습니다. 200만 년 전 지하 강물이 석회암을 깎아내며 오늘날 우리가 보는 거대한 공간을 서서히 조각해냈습니다. 어둡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일반적인 동굴과 달리 선둥 동굴은 그 압도적인 규모와 손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방문객을 압도합니다. 동굴의 환경이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입장객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매년 1000명 정도의 관광객만 들어갈 수 있으며 탐험 과정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방문객들은 울창한 정글을 지나고 강을 건너며 동굴 안에서 직접 캠핑까지 해야 합니다. 1인당 3,000달러 정도의 높은 비용이 들지만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평생 단 한 번뿐인 소중한 경험이며 지구의 마지막 탐험지라고 불립니다. 영국 BBC는 선둥 동굴을 베트남이 모험가들에게 준 선물이라고 표현했는데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베트남의 진정한 정신을 느끼고 싶다면 풍경만 보지 말고 그들의 축제를 경험해 보십시오. 매년 전국에서 8,000개가 넘는 축제가 열리는 베트남은 열정과 음악, 그리고 전통으로 가득한 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베트남 최대 명절인 떼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베트남 문화의 심장과 같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이고 북부에는 복숭아꽃, 남부에는 노란 살구꽃으로 집을 장식하며 시장은 붉은 봉투와 등불, 그리고 간식들로 북적입니다. 섣달금음이 되면 폭죽 소리와 함께 묵은 해를 보내고 전통 음식인 반충과 절인 채소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거리는 사자춤을 추는 사람들로 가득 차고 가족들은 조상에게 향을 피우며 새로운 희망과 다짐을 나눕니다. 때시 지나면 하노이의 흐엉사원 축제에 수천 명의 순례자가 모여듭니다.
배를 타고 평화로운 이엔강을 따라가다 보면 석회암산 사이로 신성한 사원과 동굴이 나타납니다. 베트남 중부의 후에에서는 이 년마다 후에 축제가 열립니다. 과거의 황실 수도였던 후에는 예술과 음악, 그리고 전통이 살아 숨쉬는 박물관으로 변신합니다. 방문객들은 왕실 의식을 재현하는 모습을 보고 왕들만 즐길 수 있었던 궁중 음악을 감상하며 전 세계 예술가들의 현대적인 공연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베트남이 어떻게 전통을 보존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문화적 가교입니다. 그리고 북부 고산 지대인 사파에서는 사랑시장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매주 토요일 밤이면 몽족과 자오족의 젊은 남녀가 모여 노래하고 춤추며 전통 악기를 연주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축제를 넘어 사랑이 시작되는 장소이자 음악이 구애의 언어가 되고 전통을 통해 공동체가 하나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이런 축제들이 문화를 밝게 비추는 것처럼 베트남의 풍경 또한 세계적인 명소로 손꼽힐 만큼 숨막히게 아름다운 곳들이 많습니다. 오래된 고대 도시부터 경이로운 자연 풍경까지 베트남은 가장 노련한 여행자조차 놀라게 할 목적지들을 품고 있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수도 하노이에서 시작해 보십시오. 이곳은 역사와 현대가 독특하게 어우러진 도시입니다. 구시가지에는 상인들과 자전거, 그리고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로 골목마다 활기가 넘칩니다. 프랑스 식민지 시대의 건축물 옆으로 고대 사원들이 서 있고 호치민 묘소는 국가의 현대사를 일깨워줍니다. 황기엠 호수스가에서 에그 커피 한 잔을 마시면 빠르고 활기차면서도 깊은 전통을 간직한 수도의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면 응우엔 왕조의 본거지였던 후에가 나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황성 유적지는 향강을 따라 흩어진 웅장한 문과 궁전, 무덤을 통해 베트남의 왕실 과거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건축물 외에도 후에는 분보 후에나 왕실 연회에 올랐던 섬세한 떡 요리 같은 음식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산악지대로 이동하면 계절마다 색이 변하는 계단식 논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 사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안개 낀 계곡을 트레킹하다 보면 따뜻하고 강인한 마음으로 여행자를 맞이하는 몽족, 제오족, 따이족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모험가들에게는 인도 차이나의 지붕이라 불리는 판시판산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정상에 오를 기회를 제공합니다. 꼭 가봐야 할 명소 목록에서 하롱베이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 위로 솟아오른 1600여 개의 석회암 섬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치 꿈속을 항해하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이곳에서 크루즈 여행을 즐기거나 숨겨진 동굴을 탐험하거나 단순히 바다 위로 떠오르는 일출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됩니다. 낙원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푸꾸옥 섬이 정답입니다. 하얀 모래사장과 수정처럼 맑은 바닷물, 그리고 활기찬 야시장은 휴식과 문화를 완벽하게 조화시켜줍니다. 고급 리조트부터 신선한 해산물을 파는 작은 해변 노점까지. 이 섬은 남부 베트남의 근심 걱정 없는 아름다움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베트남 여행을 마친 여행자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으로 입을 모아 말하는 것은 단연 음식입니다. 베트남 요리는 단순한 식사를 넘어 균형과 창의성, 그리고 놀라움이 가득한 문화적인 여정입니다. 북부 지역의 음식은 맛이 담백하고 섬세합니다. 하노이를 상징하는 쌀국수 펀은 오랜 시간 정성껏 끓여낸 육수를 사용하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요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릇마다 담긴 국물은 북부 요리의 영혼을 담고 있으며 소박하고 은은하면서도 깊은 위안을 줍니다. 또 다른 별미인 분짜는 숯불에 구운 돼지고기와 쌀국수, 그리고 신선한 허브를 함께 먹는 요리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하노이 방문 당시 즐겨 먹었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중부 베트남으로 이동하면 음식의 맛이 더 과감하고 매워지며 색감 또한 풍부해집니다. 이 지역은 한때 왕실의 거처였기 때문에 음식에서도 왕실의 세련미가 느껴집니다. 매콤한 소고기 쌀국수인 분보 후에나 우아한 반버 같은 요리는 정성스럽게 준비되고 아름답게 담겨 나옵니다. 한 입 한 입이 맛과 미를 모두 중시하는 문화를 이야기해주는 작은 예술 작품 같습니다. 남부로 내려가면 음식은 더욱 모험적이고 푸짐해집니다. 크메르와 중국, 그리고 참 문화의 영향을 받아 맛이 더 달콤하고 다채로우며 양도 넉넉합니다. 이곳에서는 새우와 돼지고기가 듬뿍 들어간 바삭한 반서나 여러 전통이 섞여 탄생한 후띠우 같은 쌀국수를 맛볼 수 있습니다. 남부 사람들의 입맛은 그들처럼 따뜻하고 환영하는 느낌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베트남 요리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신선함에 대한 고집입니다. 시장에는 수확한 날 식탁에 오르는 허브와 채소, 과일들이 넘쳐납니다. 식사는 종종 여러 그릇과 접시를 테이블 가득 차려놓고 다 같이 나누어 먹으며 즐깁니다. 이런 공동체 식사 문화는 가장 소박한 끼니조차 축제처럼 느끼게 합니다. 쌀국수부터 반석까지, 그리고 길거리 노점부터 고급 레스토랑에 이르기까지 베트남 요리는 놀랍고 즐거운 발견으로 가득한 여행의 완벽한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는 오늘 베트남에서의 삶에 관한 가장 놀랍고 매혹적인 15가지 사실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나라의 독특한 S자 모양과 끝없이 이어지는 오토바이 행렬부터 길거리 이발사, 독특한 별미들, 숨겨진 동굴, 그리고 세계를 사로잡은 음식까지 베트남은 이곳이 놀라움으로 가득 찬 땅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신기한 볼거리 때문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방식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봤다고 생각할 때 베트남은 언제나 또 다른 놀라움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어떤 사실이 가장 충격적이었는지 혹은 베트남을 직접 여행해 본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